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블랙퀀트 에쿼티 CEO 윤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관련된 이 연방 대법원 판결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날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플리마켓에선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 가지 전제를 드리면 플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투표하는 비중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높은 사이트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기존의 판례들을 무시한 그런 베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대법원의 기존 판례들을 보면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실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행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에 대해서 굳이 반대표들은 잘 내놓지 않는 게 기존의 어떤 대법원의 판결들이 대다수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지금 문제됐던 부분은 IEEPA라는 법안 부분인데 사실 이제 긴급 행정명령 발동 형식으로 관세에 대한 인상 조치들을 공격적으로 취했던 게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 방식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런 긴급 법안 부분을 발의하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내용이 핵심이었고요. 일단 이제 이전 투표 부분을 보면은 지방법원에서는 사실상 이 부분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원고 피소 쪽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고등법원, 항소법원이라고 하죠. 항소법원 측에서는 우리가 행정부의 부분 패소를 좀 인정을 하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한마디로 이제 행정부가 완전 패배까지는 가긴 어렵고 지금의 일부 책임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될지 혹은 그냥 지금의 관세 법안들을 어느 정도 다 용인해주고선 마무리를 지을지에 대한 국면으로 와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관세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트럼프 정부가 빠르고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 핵심적인 목적이 미국의 국익이라는 목표는 좀 명확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일단은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높은 상태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으로 가서 봤을 때는 만약에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을 때는 오히려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인 뭔가 낙폭이나 상승은 보이지 않고 현재의 추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만약에 행정부의 패소를 인정했을 경우에는 관세에 대한 부분 철회 가능성이 갑자기 올라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쪽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미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 관련된 전망, 판결 전망 살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월부터 자율주행 시스템 FSD 판매를 중단하고 구독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슬라의 이런 전략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FSD 부분을 모델 S나 이런 미국에서 직접 출시하는 모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매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금액 자체가 좀 고액으로 한 번에 일시불 형태로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시금을 납입해야 된다는 부분이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테슬라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장기 ARR 기준으로 매번 분기 실적 발표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재무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게 최근에 뭐 많은 상장사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혹은 VC에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몇 가지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때 ARR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런 ARR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형성함으로써 추후에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효과가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구독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라이센스를 그냥 한 번에 구매하고 장기 구독 형태로 장기 지출을 만들고 싶지 않은 그런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냥 한 번에 1월에 구매를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통해서 구독 구매를 하기 전에 조금 더 대량 구매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FSD 관련 이 구독 모델로 전환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또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관련된 소식 좀 다뤄볼 텐데요. 중국이 이 엔비디아의 H200 구매를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사실상 일각에서는 이 수입 통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H200 수출 비상이 좀 걸린 게 아닌가요? 사실 요거는 제가 몇 번 얘기 드릴 때마다 항상 중국 측에서는 오히려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방산업체들의 제품을 팔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유출됐을 때에 대한 우려를 갖고는 있지만 어쨌든 돈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미국이 전분기부터 공격적으로 조금 더 영업을 했어야 됐고 H28 판매를 하던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먼저 막았던 상황이었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승인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 내부의 캠브리콘이라든가 몇 가지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에 최근에 양상하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들,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사실 외부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중국 내부의 쿠다 세계관을 펼치고 다른 AI 업체들을 낙인 효과를 만들었을 때 캠브리콘이나 몇 가지 중국 내부 기업들이 큰 데는 오히려 방해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은 정말 특수 몇 개 기업은 엔비디아 칩셋을 써야만이 AI에 대한 발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그런 몇 개 AI에 대해서만 승인을 후속적으로 해주고 그 외의 기업들은 웬만하면 중국 내부 기업의 칩셋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 그런 장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된 중국의 방식이고 아마 이걸로 인해서 뭐 엔비디아의 주가나 이런 것들이 큰 폭의 변동을 주긴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 엔비디아와 일라일릴리가 함께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신약 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젠슨항 CEO가 이전에 AI와 생명과학 분야의 결합이 가장 좀 기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 슬슬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동을 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4분기에 가장 이제 AI 관련된 헬스테크 기업들 굉장히 좀 투자 비중을 올렸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운영 정책들을 좀 쓰는 데 있어서 사실 AI와 가장 가까운 업종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판단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다음 차수 4차 산업 이후에 다음 차수에 어떤 혁명이 일어날 때 5차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핵심되는 거는 분자 구조, 그다음에 분자 구조 이외에는 유전자 구조에 대한 AI의 접속, AI와의 접촉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람이 직접 테스트하는 총 플로우를 단축시키는 것,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의 테크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를 통한 신약 형성 부분을 핵심적으로 연구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 헬스케어 관련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좀 이 헬스케어 섹터 중에서 나중에 좀 조명받아 보일 뭐 템퍼스 AI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같은 종목 있지 않습니까? 관련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다음 차수로 가장 큰 혁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이기도 하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주요하게 보여야 될 포인트가 사실 mRNA 같이 주요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 섹터가 최근에 하락을 보이고 나서 네. 주가 대부분이 다 지금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대부분이 다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더나를 비롯해서 최근에 몇 개 기업들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자 구조 혹은 이런 신약 개발 관련해서 mRNA나 RNA, DNA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 몇 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AI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편입하시는 것도 충분히 장기 성장에 도움되는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 헬스케어 섹터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블랙컨트 에코티 윤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